대한민국 동서남북 모든 부동산 정보는 네오비 동서남북에서. 안녕하세요. 네오비 동서남북TV 광민아입니다. 2021년 정말 많은 것들이 바뀌게 되는데요. 특별히 꼭 확인해 주셔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세법입니다. 2021년부터 바뀌는 세법들을 잘 숙지하셔서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시간 가지시면 좋겠는데요. 지금 바로 한명화 공인중개사님께서 바뀌는 세법에 대한 설명해 주신다고 하니까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한명화 공인중개사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루원센트럴TV 한명화입니다. 이번 달 달력도 며칠 안 남았는데요. 참 세월이 빠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은 생각이실 건데요. 일단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부동산 투자를 어떻게 하고 정보를 어떻게 취득하는지가 가장 중요한 건데, 일단 21년도에 우리가 바뀌는 부분들이 좀 있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21년도 변경되는 세법에 대해서 조금 알아볼까 합니다. 우리 부동산이 있는 인천 서구는 20년 6월 17일 부동산 안정화 대책 때 투기과열지구로 변경된 지역이어서 아마 이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조정대상 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로 변경되면서 갖게 될 변경된 사항들이랑 또 변경된 세법들이랑 또 21년도에 변경되는 세법, 이런 부분들이 많이 혼란스러우실 건데요. 그런 부분으로 해서 좀 설명을 해드릴까 합니다. 자, 꼭 알고 가셔야 되는 21년부터 바뀌는 세법들이란 내용으로, 내년 21년 1월 달부터는 이제 종부세하고 양도세 부담이 커지는데요. 집을 보유하기도 팔기도 쉽지 않아 주택 보유자들이 고민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다주택자는 물론이고 1주택자 역시도 세부담이 커지기는 마찬가지인데요. 주택의 처분, 증여, 공동명의 등 세부담이 줄이기 위해서 다양한 대처들이 예상이 되고요. 내년도에 바뀌는 제도하고 보유주택 상황별 대응 전략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1년도에 변경되는 세법들은 21년 1월 1일부터 변경되는 세법하고 21년 6월 1일부터 변경되는 세법 두 가지가 있어요. 그 두 가지를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1년 1월 1일 변경되는 세법을 오늘은 양도세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다뤄볼까 합니다. 오늘은 개정세법 중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양도세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은 큰돈이 오고 가는 것만큼 반드시 세무사님과 상담하셔야 되는 부분인 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도 대략적인 부분은 우리가 알고 가야, 숙지하고 있으셔야 되기 때문에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1일 변경되는 양도세 부분, 첫 번째, 양도소득세 주택수의 분양권이 포함이 됩니다. 이 부분은 내가 이전에 취득해서 갖고 있었던 분양권은 포함이 되지 않아요. 언제부터? 21년 1월 1일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하지는 않고요. 21년 1월 1일 새로 취득하는 분양권부터는 주택수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다른 주택, 그러니까 그 분양권을 양도를 하거나 아니면 분양권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다주택자로서 중과세 세율이 적용이 되는데, 여기서 한 가지 조금 조심해야 될 부분이, 취득세는 이미 주택수에 계산이 들어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8월 2일 날 취득분부터는 취득세, 그러니까 내가 분양권, 주택이 없고 20년 8월 12일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이 한 개 있어요. 근데 다른 주택을 산다 라고 했을 때는 취득세가 8% 들어갈 거니까 이 부분은 좀 조심해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21년 1월 달에 1월 1일부터 변경되는 양도세 부분 중에 고가주택, 그러니까 1세대 1주택은 비과세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9억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양도세를 내게끔 되어 있으세요. 그래서 9억까지는 비과세를 적용을 받으시겠지만 9억 초과분에 대해서 우리가 양도세를 계산을 할 때 장기 보유 특별공제라는 걸 해줬어요. 그래서 보유 기간에 따라서 3년 이상이 되면 연 8%씩 계산을 해서 공제를 해줬기 때문에 10년 정도 내가 보유를 하고 있었다 라고 하면 80%를 공제를 받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내는 세금은 그닥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보유 4%, 거주 4% 이렇게 해갖고 거주하고 보유를 나누게 됐어요. 지금 2017년 8월달 이전에 매수한 거는 2년 보유만 하면 비과세가 됐지만 17년 8월 이후에 매수를 한 부분은 거주까지도 비과세 요건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인천 서구 같은 경우는 6월 17일 부동산 안정화 대책 때 투기가열지구로 규제 지역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20년 6월 18일부터 취득한 부분에 거주 요건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인천 서구에 사시는 분들은 요 점까지 확인하고 숙지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요게 21년 1월 1일 양도하는 주택부터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전에 취득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안 들어간다. 이게 아니고 취득 양도하는 그때부터 양도하는 부분부터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유기간, 거주기간 나누는 부분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현재까지는 보유만 하면 거주기간이 필요한 주택들은 거주기간까지 채워야 되겠지만 일단 3년이 지난 시점부터 8%씩 늘어서 10년이면 80%의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혜택을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1월 1일부터는 이 부분을 보유 4%, 거주 4%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보유는 10년을 다 했지만 거주를 2년밖에 안 했다 라고 하면 48% 이렇게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받으시겠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내용으로 보시면 보유 기간이 3년 이상이다. 그러면 12%를 받으시게 될 거고 거주 기간이 2년이에요. 3년 미만이라고 봤을 때는 12%하고 8% 이렇게 해서 20% 적용을 받으시겠다라는 내용이 1월 1일부터 내용이 바뀌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사례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양도 가액이 20억이고 양도 차액이 10억 원이고 10년을 보유한 A씨하고 B씨를 나눠서 10년을 보유하면서 거주를 했던 A씨하고 10년을 보유했지만 2년만 거주했던 B씨하고 세부담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에 대해서 사례로 나와 있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10억의 양도 차액을 가지고 우리가 고가주택 양도세에 비과세 되는 부분 빼고 세부담이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라고 한다고 하면 지금 현행대로 이분을 계산한다고 하면 10년을 보유하고 10년을 거주를 했기 때문에 현행과 똑같이 2,273만 원의 세금을 내시게 될 거예요. 하지만 B씨 같은 경우는 현재로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 10년 보유를 하고 2년 거주를 했기 때문에 2,273만 원의 세금을 내겠지만 이 부분이 거주 4%, 보유 4%로 나눠지게 된다고 하면 보유에 대한 장기특별공제는 받겠지만 거주에 대한 장기특별공제는 받지 못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받으시게 된다고 하면 8,800만 원,
8,833만 원을 내시게 돼서 6,560만 원으로 증가를 한다라는 내용이에요. 1월 1일부터 변경되는 양도세 부분에서 세 번째는 2주택을 보유한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을 양도하고 남은 최종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최종 1주택의 비과세 요건일 보유하는 기간은 최종 1주택이 된 때부터 기산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때 2년을 보유하고 조정 지역이면 2년 거주 요건까지 하게 되면 과세되지 않는 비과세가 적용을 됐었는데 이 2년을 보유하고 2년을 거주한다라는 걸 언제부터 2년이냐 이런 기산점이 달라진다는 얘기인데요. 이게 그 19년 2월 달에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이 되면서 바뀌었었어요. 하지만 파급 효과가 너무 커서 이걸 2년 유예를 하면서 21년 1월 1일부터 변경이 된다는 내용인데요. 이거를 도표로 잠깐 보시게 되면요. 지금 현재는 만약에 A주택, B주택, C주택 이렇게 세 개의 주택이 있고 C주택을 양도하고 당연히 세금을 냈겠죠. B주택을 양도를 하고 그 다음에 세금을 냈었을 거예요. 냈다라고 했었을 때 그러면 A주택을 지금 개정 전 올해까지는 내가 2년을 보유하고 2년을 거주를 했다라고 하면 취득 시점부터 이 B주택을 팔고 나서 마지막에 이 주택이 남았다라고 했었을 때 취득 시점부터 해서 비과세 요건을 갖췄다면 A주택은 비과세가 가능했었어요. 하지만 21년 1월 1일부터는 내가 A주택, B주택, C주택 이렇게 세 개의 주택이 있을 때 C주택도 양도를 하고 B주택도 양도를 했어요. 그러면 언제부터 2년을 보유해야 되는지 물론 거주 요건이 있다면 거주까지 있어야 되겠지만 이 B주택을 양도했던 이때부터 계산을 해서 2년이 지나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마지막으로 남은 최종 1주택부터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된다라는 내용으로 변경된다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1주택을 보유하게 된 최종적으로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 이런 내용이셨고요. 여기에서 다만 처음부터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를 적용받는 경우는 예외라고 하니까 이 부분은 반드시 숙지하시고 가셔야 될 부분이시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6월 1일부터 변경되는 내용들이 있어요. 6월 1일부터 21년 6월 1일부터 변경되는 내용이 크게 두 가지는 단기 보유했었을 때 하고 그 다음에 다주택자들 중과세가 10%씩 상향 조정되는 부분 이렇게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단기 보유하고 양도를 하시게 되면 세금이 많이 오르게 돼 있어요. 6월 1일부터는. 그래서 단기 보유주택, 보유 입주권. 지금 현행으로 보면 단기 보유 시 양도세율을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주택 외의 부동산, 상가라든가 건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될 거고요. 주택하고 입주권은 같이 보기 때문에 같은 세율을 적용을 받으시게 거고 분양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단기 세율이 적용이 됐었는데요. 주택 외의 부동산 같은 경우는 1년 미만인 경우 50%, 1년에서 2년 미만이다 하면 40%, 2년 이상만 되면 기본세율 적용 6에서 42% 세율을 적용을 받게 됐는데요. 지금 주택 같은 경우는 1년 미만인 경우는 40%,
1년만 넘으면 기본세율이 적용이 됐었어요. 주택이나 단기 보유한 주택이나 단기 보유하게 된 입주권 1년 미만으로 보유를 하고 양도를 하게 되면 양도 차액에 따라서 40%의 세금을 냈던 게 21년 6월 1일부터는 70%로 변경이 돼요. 그리고 1년에서 2년 미만 보유를 하고 양도를 하게 되면 기본세율이었던 게 60%의 양도 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게 됩니다. 그리고 2년 이상을 보유를 해야만 우리가 기본세율 이렇게 적용을 받으시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많이 올랐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기간적인 부분에서 숙지를 하고 가셔야 되는 부분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분양권 같은 경우는 2년이 넘었다고 하더라도 60%의 세금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2년 미만인 경우에는 60%고 2년 이상 되면 기본세율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비조정 대상 지역이니까 나는 2년 지나면 60%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분양권 같은 경우는 1년 미만 보유하게 되면 70%의 양도 차액에서 세금이 나올 거고, 1년 이상 보유를 하게 됐더라고 하더라도 60%의 세금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조정 지역도 마찬가지고 2년 이상 보유를 했어도 마찬가지로 60%의 세율이 적용이 되므로 60%의 세율이 적용이 되므로 이 부분 숙지하시고 가셔야 되는 부분이시라고 보여집니다. 두 번째로 6월 1일부터 변경되는 세법에서 조정 대상 지역 내에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율이 인상 적용이 돼요. 21년 6월 1일 이후 다주택자가 양도하게 되는 부분부터 적용을 받으시게 될 건데요. 현행은 2주택자 같은 경우는 기본세율의 10%, 3주택자 같은 경우는 20%의 중과세율이 적용이 됐어요. 하지만 6월 1일부터는 기본세율에 2주택자 같은 경우는 20%의 중과세율, 3주택자 같은 경우는 30%의 중과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이렇게 내년부터 변경되는 세법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내가 반드시 먼저 숙지하시고 세무사님한테 질의를 하시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만약에 궁금하시다고 하면 저희 부동산에 내방해 주신다고 하면 친절히 상담을 해드릴 거예요. 전화 문의로는 상담이 좀 어려우니까 내방해 주셔서 상담 진행해 주시고요. 그리고 반드시 세무사님께 질의하시고 진행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루원 센트럴TV 한명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금은 정말로 꼭 세무사님과 상담을 하셔야 합니다. 세무사님마다 대신에 조금씩은 다르게 접근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가능하다면 적어도 2명 이상의 세무사님과 상담을 해보시면 정말 좋겠고요. 상담할 때는 그래도 세금에 대한, 세법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있어야 상담 동안 더 좋은 방법들을 찾아가실 수 있으니 꼭 한번 미리미리 공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2021년 세금 준비하지 않으시면 정말 어떻게 보면 폭탄 맞을지도 모르니까 잘 준비하셔서 미리미리 폭탄 맞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네오비 동서남북TV 광민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